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스마트폰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잘 사용하면 너무나 유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게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 여러분들, 우리에게 인류에게는 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불을 잘 사용하면 요리하는 데도 사용하고 따뜻하게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우리 뇌에, 특별히 우리 건강에 안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뇌가 여기 앞이 전두엽이죠. 뒤가 측두엽이고 뒤에가 뭡니까? 예, 후두엽이잖아요. 어디가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우리 눈을 통해서 이것이 뒤쪽으로 많이 가요. 뒤쪽으로. 시각적인 게 뒤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 많이 사용이 되면 사고를 하고 연구를 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뒤쪽에만 많이 사용되니까 어때요? 결국엔 우리 전두엽이 사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뇌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뇌는 두 가지 색깔로 깔끔하게 돼 있죠. 근데 오른쪽에는 보면은 어때요? 조금 흔들리고 있죠. 불안정하죠. 이게 중독된 사람의 뇌인데, 앞쪽에 보면 보라색이 있죠. 이것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뇌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고 있다. 뭐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2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게임을 집중해서 하면, 이 도박을 집중해서 하면, 음란물을 집중해서 보면 이 뇌가 결국에는 중독된 뇌로 바뀌어지게 되고 뇌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뇌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앞쪽에 전두엽은 뭘 한다고요? 네, 감정, 운동, 지적인 기능을 해요.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측두엽은 뭐를 합니까? 언어적인 기능을 담당하죠. 후두엽은 뭐예요? 시각 기능인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보면 시각적인 기능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봤으니까 사고를 해야 되는데, 영상이 어때요, 여러분? 영상은 되게 빠르잖아요. 막 빠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전두엽은 쓰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엽이 쓰이지 않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3가지의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는 감정에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운동을 안 하게 되니까 체력도 저하가 되지만 운동신경도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국어, 영어, 수학 중에 가장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청소년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 뭐라 그래요? 수학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국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어는 뭐예요? 읽고 내가 그걸 파악하는 거잖아요. 능동적으로 글을 읽고 내가 끌어당겨 와야 되는데, 스마트폰만 계속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들려주니까 가만히 있어도 너무 편한데, 국어는 어때요? 그걸 끄집어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국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이해력이 떨어지게 되고, 사고력이 떨어지게 되고, 어떤 것을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전두엽이 잘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되게 좋은데 많이 사용한 사람은 인터넷 중독 장애가 있어서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나 빨리 지금 스마트폰 해야 되는데, 빨리 인터넷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이것이 중독 장애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2014년 5월 초에 미국에서 미국 정신과 협의 연례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어떠한 것을 발표했냐면, 인터넷의 중독의 장애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뇌 비정상적인 특징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뇌 백질의 비정상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뇌에는 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달해야 될 것들을 전달하지 못하면서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감정의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의사를 결정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세 번째는 자기를 제어하는 데 그 능력이 저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좀 보면 이런 겁니다. 이 백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담당하냐면 중앙신경계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상이 생기고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되고 제대로 뇌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 장애가 있게 되면 단순히 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의 질환과 정서적인 질환도 같이 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고 자살의 충동률이 높아요. 물론 스마트폰을 많이 안 하는 사람도 자살률은 있습니다. 충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강박장애, 또 식이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알코올, 또 약물에 대한 중독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이 뇌에 주는 악영향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집중력을 감소한다. 그리고 지능을 감소하게 되는 거죠. 집중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니까 당연히 지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뇌의 신경에 시냅스가 가지치기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전두엽도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뇌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만 뇌가 인지하게 만들면 우리 뇌에 있는 신경 시냅스가 얘는 필요 없는 것 같아 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가지치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의 기능에 저하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이 결국에는 감퇴하게 된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암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요. 예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전화번호를 다 외웠어요, 사람들이. 친한 친구, 부모님,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또 바뀌고 그래도 옛날 여자친구 그 전화번호까지 다 기억했어요. 예전 남자친구 전화번호까지 다 기억했어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다가 스마트폰 번호, 연락처를 싹 지워버려요. 그러면 다 잃어버리죠. 기억을 못 하잖아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 핸드폰 번호 또 친한 친구 핸드폰 번호 외우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기억력이 감퇴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몇 학년 몇 반이지? 내가 번호가 어떻게 되지?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현란한 것에 반응하다 보니까 책을 보는 것도 그렇고 환경의 아름다운 장면을 봐도 이게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자극적인 거에만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세에서 5세의 미디어와 뇌 연구를 해봤는데 뇌 백질 밀도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뇌 백질. 그때 이 밀도라는 게 있는데 이 밀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전달해야 될 내용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니까 뇌 인지 기능이 감소하게 되고 언어 발달에 지장을 주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포유류잖아요. 포유류.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뭔가를 창작하고 창조하는 그런 인간인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포유류에서 파충류의 뇌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뇌가 포유류의 뇌에서 파충류의 뇌로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축하할 일은 아니죠. 프랑스에서는 3세 이하의 아이에게는 스마트폰만 아니라 TV도 시청이 금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TV를 시청하는 게 그만큼 자라는 1세, 2세, 3세 아이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청소년일 수 있고 여러분이 대학생일 수 있어요. 또 청년일 수 있어요. 젊은이일 수 있어요. 심지어 나이 든 사람도 너무 과다하게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면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멀리할 필요가 있고요.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사랑도 아니고 오래 참음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고 양성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뭘까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예요. 절제. 근데 스마트폰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절제하지 못하게 돼요. 이걸 보다가 다른 걸로 보게 되고, 내가 이거 왜 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썼지?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나 지금 일해야 되는데, 나 지금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또 늦었네.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예, 스마트폰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악영향도 준다라는 거예요. 특히 공부할 때 읽기 능력 평가를 해봤는데요. 2009년부터 2018년 약 10년 동안 읽기 능력을 평가를 했는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평균 점수가 예를 들어 2009년에는 539였는데 2018년에는 이 읽기 능력 평가 점수가 514로 뚝 떨어져요.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5.8의 그 비율에서 15.1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는 읽기 능력 평가가 계속해서 OECD 국가 중에 떨어지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너무 잘 접속이 되고 너무 광랜이 깔려 있어서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유럽 가시면 안 돼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인터넷이 열리지도 않아요. 게임 딱 켜놓고 시작하려고 그러면 정지되어 있어요. 1시간 뒤에 접속되면 다 죽어 있어요. 네, 미국도 그렇고 해외는 인터넷이 이렇게 접속이 잘 되거나 빠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빨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이나 어떤 새로운 기계들이 빨리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early adopter로 빨리 사용을 하죠.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뭐가 안 좋냐면 읽기 능력에 있어서 어떻다? 네,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글이 잘 읽혀지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기계를 사용할 때 설명서가 있었어요. 책자가 있었죠. 근데 지금 책자 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 책자를 보는 사람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제 곧 천국에 가실 분들이 그 책자를 열어서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해해봐야겠다, 이런 분들이고,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나 어떤 설명해주는 그런 사이트의 영상을 켜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용하라고, 알겠어 하고 이렇게 직접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읽지를 않아요. 책을 일단은 읽지를 않고, 네,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모든 걸 하는 사람들은 책을 잘 읽지를 않고, 사람들도 예전만큼 많이 만나지 않고, 운동도 예전보다 많이 안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조금씩 읽기 능력부터 운동이라든가 독서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 뇌에 어떤 영향이 있냐면 팝콘 브레인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팝콘 어때요? 팝콘 맛있죠? 네, 아마 드시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 팝콘이 작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팍! 그런 것처럼 우리 뇌가 아주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느끼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밋밋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팝콘 브레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를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방을 여러분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라면 한 그릇 먹는 거는 먹방이 아니에요. 라면 3그릇 먹는 건 먹방이 아니에요. 한 10그릇 정도 먹어줘야 돼. 우와, 저 정도? 족발을 먹는다, 치킨을 먹는다. 그러면 와, 저 정도? 이렇게 뭔가가 좀 밋밋한 게 아니라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충격을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충격으로 인지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팝콘이 터지듯이 크고 강렬한 자극을 원하는 거, 이게 팝콘 브레인이에요. 그래서 음란물도 그렇고 먹방도 그렇고, 내가 싸움을 좋아하는 거면 싸움을 뭐 보는 것도 그렇고, 네, 어떤 것에 자극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디어 중독의 하나의 단면이라는 거예요. 멀티태스킹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 또 앱을 사용한다, 뭐를 또 서칭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뷰티풀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어메이징한 것 같아요. 근데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왜냐면 멀티태스킹은 결국에는
집중의 효과를 떨어뜨려서 인지의 능력이 저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집중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연구 결과는 뭐냐면 스마트폰을 내가 안 보려고 옆에다 놔요. 근데 그것도 인지하고 있고 우리가 그게 멀티태스킹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스마트폰을 내가 아예 꺼놔요. 근데도 우리는 스마트폰이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멀티태스킹으로 가면서 집중 한 가지만 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고 싶으면 스마트폰을 다른 곳에 놔두시면 굉장히 좋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똑똑한 다음 세대, 똑똑한 대학생, 똑똑한 젊은이, 똑똑한 분이 되려고 그러면 스마트폰을 없애야 스마트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 정말 스마트해지고 싶어. 예를 들어 내가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졸업한 뒤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SNS를 많이 하면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호르몬인데 그것이 저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스타 하십니까? 인스타는 제가 볼 땐 스타들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스타가 아닌데 인스타, 그 스타 안 계열에 들어가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비교가 되고 여러분은 디스커리지 돼요. 결국에는 굉장히 비교당하면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나 뭐 페북이나 뭐 이런 것들은 평소에 못 먹는 맛있는 걸 올려놔요. 그러면서 늘 먹는 것처럼 옷을 매일 사지 않는데 그 살 때만 올려놓으니까 나는 못 사는데 뭐 공부 잘한 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공부 난 못하는데 좋은 친구, 멋진 친구랑 같이 있는 사진을 올려놔요.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은근히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저하가 되면서 우리는 뚝뚝뚝 우울 모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스타나 어떤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필요에 의해서 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이 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뇌를 정말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신다면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나중에 대학 가서 내가 이걸 사용하리라. 그리고 대학생이라면 정말 스마트한 대학생이 되려고 하면 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공부하는 이 전공 과목에 내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신다면 여러분들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뛰어난 브레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